부동산 투자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자연스레 함께 떠오르는 단어가 투자금, 자본금, 목돈 등인데요. 그만큼 부동산이라는 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정도의 초기 자본금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이죠. 그런데 투자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동산 경매 투자를 시작한 지 이제 겨우 2년 차인데 딱 한 건도 아닌 20건 가까이 지속적으로 투자해 오고 있답니다. 오늘은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럼 제일 먼저 투자금이 없을 때 경매 물건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내가 가진 자본금에 맞지 않더라도 우량 물건, 쉽게 말하면 돈이 되는 물건이라고 생각이 들면 무조건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안 옥션 사이트에 관심 물건으로 담아 놓습니다.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물건이 몇 번 더 유찰이 될 수도 있고 그 전에 투자했던 물건이 새가 맞춰진다거나 등 생각지도 못한 투자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는 단순히 관심 물건에만 담아 놓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의 입찰일마다 체크를 해두어 그 물건의 추이를 지켜보고 그 중에서도 꼭 갖고 싶은 물건은 색깔을 달리하여 눈에 띄게 표시를 해놓곤 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다음 투자를 염두에 두고 물건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매 물건을 고르게 되면 자연스레 수익률을 최우선시하게 됩니다. 물론 재개발 유망지역이라던가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보는 물건들도 좋지만 초기 자본금이 크지 않았던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재투자가 가능한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건의 지역 종목보다는 수익률이 큰 물건을 낙찰받아 하루빨리 다음 물건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금을 마련하는 것에 늘 집중했습니다. 그 다음은 물건을 골랐으니 실제로 입찰을 볼 때 제가 했던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입찰 보증금조차도 없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는 대출을 받아서 돈을 마련해서라도 입찰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고 이자를 주고 하더라도 많이 남는 물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만일 그게 힘들다면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방법은 주로 낙찰을 받은 후 잔금을 치를 때 했던 적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기안 옥션 사이트를 보여주며 제가 낙찰받은 물건의 사진과 특징을 다 세세히 설명해주고 잔금을 치르고 나서 어떻게 세를 맞추고 어떻게 돈을 갚을 건지 계획을 다 설명해주곤 했습니다. 제가 낙찰받은 물건이 돈이 되는 물건이고 재투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물건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히 부탁할 수 있었어요. 물론 자금이 회수되는 시점에 돈을 갚는다고 공증까지 하고 이자까지 정확히 주었고요. 그렇게 낙찰을 받으면 그 지역의 대출 중개사들에게 모두 문자로 사건 번호, 낙찰 금액, 제 정보 등을 전송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물었고 물건지 근처에 제2금융권 은행 위주로 전화를 돌려 최대한 높은 금액을 대출해주는 곳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낙찰받았던 물건들은 대부분 80% 정도 대출이 되었습니다. 저는 낙찰받은 물건의 대부분이 낙찰가보다 전세가가 높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투자한 물건에서 재투자금이 생기는 시기에 맞추어 다음 투자 물건을 준비해놨습니다. 사실 이렇게 투자를 반복해 오다 보면 지치지는 않는지 물어보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데요. 물론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늘 투자금을 다시 마련하면서 투자를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경매 투자를 하여 큰 돈을 벌어서 제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고 하루빨리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를 포기하거나 미룰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갖고 싶은 물건이 너무 많고 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물건들을 볼 때면 가슴이 두근거리곤 합니다.
그리고 경매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어보니 그 꿈을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도 들고요. 투자금이 없다고 모아놓은 돈이 적다고 부동산 투자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몇 년 전까지는 저 또한 그랬고요. 투자금이 없어 경매 투자를 망설이는 분들에게 오늘 저의 이야기가 첫 경매 투자의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